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최근에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 이 파이 관련 토픽을 한데 모아서 제가 한 영상에 알려드리도록 노력을 하다 보니 보통 2, 3일에 하나씩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 토픽이 또 이미 지나가서 더 이상 그 토픽을 다루지 않고 영상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제 스스로 루틴이 또 깨져버리는 바람에 영상 업로드를 안 하게 되는 경우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부터는 하나의 주제를 좀 단순하게 영상을 만들고 빠르게 공유해드리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파이 마이그레이션 관련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도 온체인 데이터 지표를 보면요, 현재까지 약 413만 개의 파이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긍정적인 부분을 보자면요, 어제 하루 36,000건이 마이그레이션이 되면서 그 전날에 이루어졌던 하루 마이그레이션 양 34,000건보다 조금 더 많은 마이그레이션 양을 기록을 했고, 올해 들어서 마이그레이션이 충분히 되었던 날들 총 4일의 데이터를 보면 모두 3만 건 이상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었다는 점인데요. 물론 짧은 데이터긴 하지만 작년에 비교를 해서 마이그레이션 평균 속도와 마이그레이션 양이 조금 더 빨라지고 많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분석을 해볼 수 있겠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그레이션이 아직 잦은 휴기를 보여주고 있고 일관적인 마이그레이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역시나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파이 네트워크의 오픈 메인넷 타겟을 2025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정도 속도도 충분히 괜찮은 마이그레이션 속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만약 2024년 안에 획기적인 일들이 일어나서 파이가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는 이 마이그레이션 양의 지표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일관성 있는 변화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의 데이터에서 조금 더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지갑당 평균 파이코인 마그량입니다. 작년과 올해 초반에 이렇게 이루어졌던 마이그레이션의 지갑당 평균 파이코인의 양은 약 600파이 이상씩을 지속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지갑당 평균 623파이 또는 610파이 이런 평균치로 계속 마이그레이션이 들어오다가 어제와 엊그제의 평균량을 보면 이틀 연속 지갑당 평균 569파이로 대폭 하락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눈여겨볼 만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2년 6월 마이그레이션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지갑당 평균 마이그레이션 양이 약 900파이에서 1000파이를 넘어갔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채굴량이 충분치 않았던 이른 시간이었지만 평균 마이그레이션 평균량이 상당히 높았던 이유로는 기본적으로 모더레이터 분들도 대부분 마이그레이션에 성공을 하였고, KYC나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학습에 빨랐던 분들, 상대적으로 이 KYC 제출을 함에 있어서 실수가 적었던 분들, 이런 시스템에 좀 익숙했던 분들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KYC나 마이그레이션을 초반에 신속하게 통과하고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분들의 파이 채굴량이 일반적인 평균 채굴량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저는 지속적으로 이 평균량을 1년 반 이상 측정을 해왔고, 그 1인당 900파이에서 현재는 600파이까지 점차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드릴 수 있겠는데, 중요한 건 이 수치가 시간이 흘러도 급속도로 낮아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신규 가입자들의 마그량도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또 평균량이 급격하게 낮아질 수 있어야 하지만 아직 마이그레이션에 성공하지 못한 장기 대기자들도 가끔씩 마이그레이션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마이그레이션이 늦게 진행이 되면 될수록 그분들의 지갑으로 들어오는 마그량은 높아져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마이그레이션이 되면 많게는 15,000파이 이상까지도 마이그레이션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로 평균값을 내면은 이 수치가 급격하게 하락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참고로 어제 오늘 데이터를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갑당 최소 마이그레이션 양이 5.02파이까지 발견이 되었습니다. 작년 말만 하더라도 지갑당 최소 마이그레이션은 9파이 미만을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올해 초 갑작스럽게 7파이까지 보여지기도 했고, 그 양이 또 급격하게 늘어났었습니다. 그러다가 6파이까지도 떨어졌고요. 그 비중이 또 늘어났었는데 어제 오늘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분석을 해본 결과 5파이까지 감소를 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통계를 보았을 때는 이 소량의 마이그레이션 비중이 좀 더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 평균 수량이 이런 영향을 받아서 낮아진 게 아닌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 그래서 최근 마이그레이션 약 15,400개 파이 지갑을 분석을 해보면요, 200개 미만의 이 마이그레이션 비율이 전체 약 42%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렇게 데이터를 한번 아래로 쭉 훑어보시면요, 2000파이 미만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지갑의 비율이 전체 약 95% 이상이 된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평균 값은 지갑당 약 566파이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현재 파이 KYC 통과자는
속보팀에서 공지를 한 것처럼 약 800만 명이 넘습니다. 마이그레이션 된 지갑 수는 그것의 절반인 약 400만이 겨우 넘기 때문에 아직도 400만 명의 파이오니어들이 마이그레이션을 받지 못하고 지금 대기 중이라는 건데요. 이 400만 명의 대기자 중에서는 장기 채굴자도 많고요. 중단기 채굴자들도 모두 지금 혼합되어서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마이그레이션이 다 될 때까지는 이 평균 값이 급속도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고요. 서서히 현재까지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하향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중단기 채굴자들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기 채굴자, 즉 높은 채굴률을 기록한 지갑도 간간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갑당 평균 마이그레이션 양이 580파이에서 560파이, 540파이, 520파이 이런 식으로 우하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요한 건 800만 대기자들이 거의 다 마이그레이션에 성공을 하였다라고 할 시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수치가 이제 거의 보이게 되지 않게 될 것이고 앞으로 신규 가입자들, 중단기 채굴자들만 보이게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마이그레이션이 800만을 돌파했을 때는, 또는 오픈 메인넷 전환 시점인 1000만 마이그레이션을 돌파할 시점에는 1인당 마이그레이션 분포값이 매우 급격하게 낮아질 수 있다라는 또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예측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최소 마이그레이션 값이 그 시점이 되었을 때는 아마 2파이까지도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 또 여기 보이는 표에서 중간값에 해당되는 3000파이에서 4000파이 정도가 그 시기에는 매우 상위권 마이그레이션 가격으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정리를 해드리자면 800만 이상의 마이그레이션에 성공을 하는 시점이 되면 그때부터 이 유입되는 파이 마이그레이션 양은 현재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급속도로 낮은 상태로 마그가 될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파이코인은 유통량이 그렇게 적은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프로젝트라고 봐야 되는데요. 파이코인의 유통량, 발행량이 상대적으로 좀 풍부한 이유, 많은 이유는 파이코어 팀이 파이 생태계를 디자인할 때 생태계의 유동량을 포커싱을 많이 맞춘 것을 볼 수 있고, 비트코인처럼 지갑에 보관해 놓기만 하는 이 디지털 금처럼 사용되기보다는 이 스마트 머니의 개념으로 여러 거래 문화를 세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지 않은 발행량과 유통량을 디자인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마인드로 개발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파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예를 들어 카르다노 에이다 개발자인 찰스 호스킨슨 같은 경우는 수학을 상당히 잘하는 이 개발자이기도 한데요. 이더리움의 초기 개발자이기도 하죠. 에이다의 물량을 넉넉하게 측정을 하였고, 당시 에이다 홀더들이 이 물량이 너무 많아서 이 물량을 소각을 하자라는 이 커뮤니티 의견이 상당히 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자 찰스는 그럴 거면 당신들이 지갑에 있는 코인을 소각을 해달라, 나는 그럴 생각이 없다, 이렇게 강경한 대응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그의 철학을 보면 이 카르다노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약 30억의 인구가 이 에이다 코인을 사용을 하도록 초기 디자인을 하였고, 또 풍부한 분배와 유통이 있어야 이 생태계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큰 틀로 시작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또 결과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생태계가 실패를 하면 우리는 흔히 얘기를 하듯이 유통량 조절 실패라는 얘기를 할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크립토 역사상 아무도 이루지 못한 또 거대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파이라는 생태계도 같은 틀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유통량이 현재 1인당 평균 약 600파이 정도로 이렇게 분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많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수학적으로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저는 현재 우리 파이 마이그레이션을 받고 있는 우리 각자의 지갑이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소규모 지역이나 동네, 사회에서 아주 작은 낱개의 포셋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에서 이 포셋이란 얘기는 이 수도꼭지라는 얘기인데요. 즉 점차적으로 이 하위 지갑으로 이 물을 조금씩 틀어놓듯이 이 코인을 흘려주는 그 상위 개념 지갑을 우리는 이제 포셋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파이 생태계가 총 몇 명에게 분배가 될 것을 최종적으로 예상하고 코인을 지속적으로 지금 마이그레이션을 해주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현재 채굴로서 얻을 수 있는 이 커뮤니티의 이 맥스 총량은 650억 개이고요. 이것을 락업이나 스테이킹 없이 모두 시장에 유통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찰스 호스킨슨이 예상을 했던 것처럼 30억 인구에게 골고루 분배가 된다고 하면 수학적으로는 약 1인당 22개의 파이코인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유통량이 그 중에 10%라고 해보겠습니다. 대충적인 예상이지만 초기에 파이 마이그레이션 락업 비율을 보았을 때는 약 80% 수치를 이미 락업 비율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락업 재기능이 지금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락업이 풀리고 또 있죠. 그래서 락업 비율은 낮아지고 있는데 재락업 기능이 나오면 저는 다시 80% 이상으로 회복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파이에도 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도입이 될 건데요. 디파이 시장에서 다시 이렇게 묵히는 스테이킹 물량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TLV라고 해서 이 수치를 현재는 예상하기가 힘들지만 추가적으로 스테이킹으로 인해서 10%가 더 잠긴다라고 했을 때 총 유통량의 10%만 움직인다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65억 개의 파이코인만 유통이 되는 그런 계산을 해볼 수 있겠고, 이 인구를 30억으로 나누었을 때는 1인당 약 2개 정도의 파이코인이 사용이 될 수 있는 그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현재 말씀드린 건 정말 미래의 얘기가 될 수 있고 현재는 갈 길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프로젝트가 어떻게 디자인이 되었는지, 왜 생태계 중요성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가 향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다 이해를 하셨다면은 현재 오픈 메인넷이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았죠. 아직도 개발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1인당 파이코인이 수백 개가 지금 들어오는 이 현실적인 데이터라고 하지만 결국 이것도 지역별로 보았을 때는 하나의 포셋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포셋에서 나오는 코인은 생태계로 인해서 다른 손바뀜이 일어나야 하고 그것을 지역이나 다른 지갑으로 지속해서 이제 재분배시키는 시간과 거래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현재 지갑당 파이코인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들어오고 있는데 파이코인의 현재 가격이 매우 낮을 것이다. 이런 걱정들이 초기에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걱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파이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확대가 되면 이 영상 후반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파이코인을 그 시간에도 최대한 많이 모을 수 있었던 분들에게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